자, 이번 시간에는 DB 모델링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DB 모델링에서 제일 중요한 중복성 제거, 그러니까 동일한 정보가 여러 테이블에 나눠져 있는 경우를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요. 자, 이를 시스템적인 방법으로 제거하는 정규형이란 내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외래키의 제약 조건으로 많이 되고 있는 이 참조 무결성, 참조 무결성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중복 정보 제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테이블 간에 동일한 정보가 여러 곳에 나눠져 있는 이런 형태를 보통 리던던시가 발생했다고 그러는데요. 중복 정보가 있다면 만약에 데이터가 수정돼야 된다든지 이럴 경우에 이제 여러 군데를 같이 수정을 해야 되는 부담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데이터가 깨진다든지 주로 무결성이라고 그러죠. 무결성 제약 조건을 위반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RDB에서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이 중복된 정보를 최대한 없애서 해당되는 하나의 정보는 하나의 테이블에 들어가도록 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 정규형 또는 이 정규화라는 노멀라이제이션이라고 불리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중복 정보들을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복 정보들이 정규형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보통 6가지 이상, 제6 정규형 이상까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 3정규형까지 기본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이 정규화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테이블 간에 정보들이 나눠져 있으면 앞쪽에서 배우셨던 이 조인 같은 걸 통해서 여러 가지 테이블들을 합쳐서 필요한 정보들을 얻어내는 이런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RDB에서 제일 핵심적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를 한번 간단하게 볼까요? 자, 예제는 CT 테이블에서 국가 코드 정보 외에 국가명을 추가할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겠는가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자, 예를 들어 컨트리 네임이라는 국가명이라는 것은 컨트리 테이블의 네임 컬럼이 이 국가명을 저장하고 있죠. 근데 만약에 CT 테이블에도 컨트리 네임이라는 컬럼을 추가한다면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가 만약에 수정돼야 된다라고 하면 이 CT 테이블과 컨트리 테이블의 컬럼 정보를 동시에 업데이트해야 된다. 이 내용이죠. 그래서 실내를 들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국가명이 정식명이 여기 사우스 코리아라고 지금 CT 테이블에 나와 있는데 실제 우리나라 정식 국가명은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죠. 자, 그래서 이 ROK로 예를 들어 변경을 하겠다라고 결정이 됐다면 만약에 이게 국가명이 컨트리 테이블에 하나만 들어있으면 이 레코드만 수정하면 되겠죠. 근데 이 컬럼이 CT 테이블의 컨트리 네임으로도 들어가 있다면 모두 변경해야 된다. 그러면 업데이트 문이 2번 불려야 된다는 거죠. 자, 이 과정에서 누락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데이터가 시간이 흐르다 보면 일부만 업데이트 됐다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데이터가 서로 깨진다든지 일부 테이블에는 사우스 코리아라고 되어 있고 일부 테이블에는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라고 되어 있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가급적이면 국가명이라는 하나의 정보는 해당되는 하나의 테이블에만 저장되어 있고 서로 다른 테이블끼리는 이 외래키라는 이름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들을 조인해서 필요한 정보들을 조회해라. 이런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규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중복을 제거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정규형을 제안을 했는데요. 번호가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정규형이
예, 1정규형인데 1정규형은 이제 가능하면 테이블 정보, 데이터 정보를 쪼갤 수 있을 만큼 쪼개라 하는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동일한 정보가 예, 둘이 뭉실하게 저장되어 있는 경우를 막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로 가급적이면 예, 컬럼 정보들을 최대한 쪼개서 예, 저장을 하라는 뜻입니다. 자, 2정규형의 경우에는 예, 테이블의 컬럼들이 기본 키랑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지 않은 테이블들은 가급적이면 쪼개라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예, 기본 키가 복합 키인 경우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 개의 컬럼이 기본 키를 이루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컬럼들이 예, 특정한 컬럼과 기본 키를 이루고 있는 특정한 컬럼과만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것들을 테이블을 분리해서 예, 쪼개라는 것이 이정규형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정규형은 기본 키와 예, 테이블의 컬럼들이 직접 연결되어 있는 예, 컬럼으로만 구성하라는 제약 조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쪽에서 보시죠. 자, 3정규형은 예, 2정규형보다 조금 더 제약 조건이 커진 겁니다. 기본 키와 컬럼들의 직접 제약 조건이 아니고 컬럼들의 간의 종속 관계, 제약 조건이 이제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도 제약을 예, 더 쪼개라는 거죠. 이런 경우에도.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제약 조건까지 예, 다 만족을 시키는 것이 3정규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 2, 3정규형을 모두 만족시키는 것이 보통 정규화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림을 통해서 예, 조금 예를 들어보죠. 자, 제1정규형에서 예를 들어 고객 테이블에 컬럼을 세 가지를 구성하는데, 하나는 키로 고객번호라는 컬럼이 있고 고객명, 계약일 이런 형태의 컬럼이 들어있다고 봅시다. 자, 그런데 만약에 한 사람이 계약을 여러 건을 할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죠. 예를 들어 보험이라고 하면 뭐 보험 종류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한 사람이 여러 개를 가입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럴 때 여기 이런 형태로 컬럼을 넣어 놓으면 한 사람은 하나의 계약일만 가진다, 이런 제약 조건. 예를 들어 이제 키 값이 보통 예, 유니크 제약 조건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유니크라고 동일한 아이디를 가지는 고객 번호를 가진 사람이 예, 여러 개의 레코드가 등록이 안 된다는 가정을 하면 한 사람은 하나의 계약일밖에, 한 사람이 이름이 여러 개인 경우가 없겠죠. 그래서 고객명은 문제가 없는데 계약일의 경우에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계약을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하면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쪼개서 예, 계약이라는 테이블을 하나 만들고, 그리고 고객을 테이블을 기존을 유지하고 계약일 컬럼을 계약 테이블에다 집어넣고 예, 그 다음 예, 계약에서 예, 고객 쪽으로 외래키 FK를 예, 설정을 하면 예, 이런 형태로 모델링을 하면 이제 데이터 표현에 문제가 사라진다는 거죠. 자, 보통 DB 모델링에서는 이런 관계를 이제 1대 다관계 또는 1대 N 관계라 그럽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예, DB 모델링 과목이 따로 있으시니 예, 그쪽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2정규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정규형은 예, 키 컬럼, 기본 키 컬럼과 각 해당 컬럼, 나머지 컬럼들의 상관관계가 직접 연관관계로만 이루어지라는 제약 조건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여기 학과 등록이라는 테이블이 예, 학번, 학생 번호가 있고요. 자, 그 다음 코스 코드, 어떤 코스를 수업 듣느냐. 그 다음에 그 수업을 듣고 나서 이제 코스를 듣고 나서 평가를 이제 학생들이 한다고 하면 평가 코드, 예, 그리고 평가 내역, 그리고 이제 어느 코스를 들었는지 코스명, 그리고 기간, 예, 이런 형태의 이제 컬럼으로 구성되어 있는 테이블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자, 보시면 이제 예, 여기서 학생이 평가를 한다고 했으니 예, 학생이 평가 코드에 직접 의존한다는 거죠. 예, 그리고 누가 했는지를 이제 평가 코드와 평가 내역에 대한 의존 관계가 생길 텐데, 보시면 코스 코드와 코스명은 이제 이 이름을 가지는 예, 코스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정하는 거고, 이 코스가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형태로 이제 의존 관계를 그려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본 키에 여기서는 복합 키로 학번과 코스 코드가 합쳐서 키를 이루고 있는데, 예, 각각 학번 컬럼에 의존하는
데이터들이 있고 컬럼들이 있고 예, 코스 코드에 의존하는 컬럼도 존재한다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들이 나중에 생성을 해보면 레코드들을 집어넣을 때 예를 들어 학생이 예, 평가나 평가 코드나 평가 내역을 입력하기 위해서 코스명이나 기간 컬럼도 입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럴 경우에 이제 예, 이 중복이 되는 경우들이 그러니까 동일한 값들이 계속 누적돼서 들어가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 예, 이것들을 학번과 코스 코드를 따로 테이블을 이렇게 나누고 예, 이렇게 의존 관계를 가지도록 예, 표시를 하면 예, 각각 컬럼들은 예, 학번에만 의존하고 코스는 코스 코드에만 의존하는 테이블이 생긴다는 거죠. 자, 이럴 경우에 제2정규형을 만족한다고 표현합니다. 자, 이번에는 제3정규형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제3정규형은 예, 키와 컬럼 간의 의존 관계가 아니고 컬럼들 간의 종속 관계까지 따지겠다는 거죠. 자,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 자, 이전에 보시면 예, 평가 코드와 평가 내역을 이게 컬럼이 있다고 했는데 이 코드와 내역은 사실 동일한 정보죠. 왜냐하면 이 코드가 뭐 A라고 하면 뭐 우수하다, B라고 하면 뭐 보통이다 이런 형태로 이제 스크립트가 결국은 코드를 설명하는 게 평가 내역이란 거죠. 그러면 이제 코드와 내역각 사이에 의존 관계가 이미 형성된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에도 쪼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평가 항목이라는 테이블을 새로 쪼개고 이렇게 모델링을 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해서 총 테이블이 3개로 이렇게 쪼개지는 이런 형태로 만드는 것을 예, 제3정규형이라고 그럽니다. 자, 이번에는 참조 무결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참조 무결성이라고 하면, 예, 보통 이제 무결성이라고 하면 이제 이미 기본적인 DB에서 다룰 때는 동일한 정보가, 예, 여러 군데 잘못된 정보가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인테그리티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자, 뭐 예를 들어 외래키에 주로 이제 이런 이제, 예, 일관성, 일관성이 아닙니다. 무결성 정보, 예, 무결성 정보를 주로 이제 많이 따지고 있는데 이유가 뭐냐? 자, 알아보도록 하죠. 자, 외래키라는 정보 자체가 의미가 뭡니까? 예, 다른 이 값을 가지고 해당되는 테이블의 키로 쓰이는 테이블에 가서 조회를 하면 그 외래키가 있어야 되죠. 예, 이 제약 조건을 참조 무결성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외래키를 참조를 하면 원 테이블에 가서 조회하면 해당 레코드가 조회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존재해야 된다. 자, 이 조건인데요. 만약에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 외래키의 값을 쫓아갔는데 레코드가 존재하지 않으면 문제라는 거죠. 그것을 보통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만약에 레코드를 삭제해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 자, 무슨 말이냐고 하면 예. 어떤 특정한 테이블, 여기서는 뭐 예제에서는 저희가 CT와 컨트리 테이블을 예제를 많이 들었는데, 예, 컨트리 코드에, 그러니까 국가 코드에 KOR이라는 국가 코드를 값을 가지는 CT들이 지금 샘플 데이터에 70개가 있었죠. 근데 예를 들어 KOR이라는 국가 코드를 삭제를 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생겼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 컨트리 테이블에 KOR이라는 값을 가지는 레코드를 딜리트를 하면 에러가 나요. 자, 이유가 뭐냐? 왜냐하면 이 KOR이라는 값을 참조하는 CT 테이블의 레코드가 70개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삭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CT 테이블에서 KOR 값을 가지는 CT 값들을 다 널로 다 바꾸라는 거죠. 또는 다른 값으로 전부 치환을 하고 아무도 KOR이라는 국가 코드를 쓰지 않도록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KOR이라는 국가 코드를 가지는 컨트리 테이블의 레코드를 삭제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말은 뭐죠? 자신을 참조하는 외래키를 값들이 하나도 없을 경우에만 삭제를 허용하겠다는 거죠. 자, 역으로 생각하면 외래키가 만약에 이런 경우에 삭제를 하고 싶으면 외래키 값을 전부 널 값으로 수정하라는 거죠. 널 값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레코드를 삭제해라. 그래서 추가 삭제할 때 레코드들을 추가 삭제하는 선후 관계를
만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정보들이니, 자, 여기에 대한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CT 테이블의 컨트리 코드, 그리고 컨트리 테이블의 코드 값이 같은 정보죠. 예, 그래서 이 두 개를 조인할 수도 있었죠. 자, 그래서 이제 컨트리 테이블에 새로운 국가 코드인 ZZZ, GGG를 추가를 하고, 이 GGG 값을 가지는 도시 YYY를 CT 테이블에 추가를 해야 된다. 자, 이런 예제가 나왔네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 여기도 예제가 나와 있지만 먼저 컨트리 테이블에 국가 코드를 먼저 등록하라는 거죠. 예, 그래서 insert into 문을 사용해서 GGG 값을 넣고 나서 그 다음에 CT 테이블에 이 국가 코드를 가지는 YYY라는 값을 추가를 했습니다. 순서가 생겼다는 거죠. 만약에 이 값을 역으로 하면 외래키 제약 조건이 있기 때문에 GGG라고 불리는 국가 코드가 등록 안 된 상태에서 YYY 도시를 등록하려고 하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자, 역시 이제 이번에는 반대로 삭제하는 경우를 보죠. 삭제할 때 말씀드렸듯이 YYY라는 도시가 외래키 값, 컨트리 코드 값을 원래는 널로 만들어도 되고요. 자, 널로 만들지 않는다면 뭐 여기서는 바로 레코드를 삭제해 버렸네요. 자, 그래서 이제 해당되는 GGG라는 국가 코드를 가지는 레코드가 CT 테이블에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GGG라는 국가 코드를 찾아서 컨트리 테이블에서 삭제를 하면 이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워지는데 문제는 만약 역으로 하면 역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자, 실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트리 테이블에 GGG라고 불리는 국가 코드를 넣어서 CT 테이블에서 이 GGG라는 국가 코드를 가지는 YYY라는 CT 테이블을 레코드를 하나 집어넣으란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순서대로 하면 에러가 발생 안 하고 잘 들어가는데 실습이야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상황을 보여주면 되죠. 그래서 CT 테이블에 레코드를 먼저 넣어 볼게요. 그래서 insert into CT 테이블 하면서 이름을 name 컬럼과 컨트리 코드 값을 넣겠다 이거죠. 그래서 values 해서 YYY라는 국가 CT명에 GGG라는 국가 코드를 가지는 레코드를 추가하려고 시도를 하면 이렇게 외래키 제약 조건 에러가 나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은 이거죠. GGG라는 국가 코드를 외래키 제약 조건이 있어서 컨트리 테이블에 가서 찾아봤더니 안 나온다 이거죠. 자, 그래서 당연히 이런 상황은 이제 없으니까 레코드 못 넣어주겠네 라고 이제 메시지가 뜬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순서대로 가야지만 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그래서 컨트리 코드 와 네임 값을 국가명을 등록하는데 여기서는 GGG의 국가명도 뭐 GGG를 가진다고 가정하죠. 이렇게 해서 레코드가 들어가고 난 다음에 방금 전에 입력했던 CT 레코드를 넣으면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외래키 제약 조건이 있을 경우에는 데이터 추가 순서가 이렇게 식으로 결정된다는 거죠. 역시 이번에 삭제되는 걸 거꾸로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역시 이번에는 컨트리 테이블에 있는 국가 코드 GGG를 제가 삭제를 해보려고 시도할게요. 자, 레코드 하나밖에 없으니 제약 조건 하나만 넣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넣으면 GGG라는 국가 코드를 가지는 레코드를 찾아서 지우라는 건데 역시 이것도 어떻게 되죠? 외래키 제약 조건에 의해서 GGG라는 국가 코드가 인서트 CT 테이블에 GGG라는 값을 가지는 국가 코드를 가지는 도시가 있는 거죠. 있으니까 이렇게 삭제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들 역시 제대로 지우기 위해서는 CT 테이블에 있는 국가 코드가 GGG인 나라를 찾아가지고 도시를 찾아서 지워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CT 테이블에 있는 레코드를 삭제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컨트리 테이블에 이렇게 레코드가 삭제가 하니 이렇게 정상적으로 삭제가 둘 다 됐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참조 무결성에는
예, 제약 조건이 걸리면, 외래키 제약 조건이 걸리면 항상 추가 삭제할 때 항상 순서가 발생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DB 모델링에 대한 정보를 일부 봤는데요. 동일한 정보, 하나의 정보가 여러 테이블에 나눠져 있으면 이게 이제 업데이트 한다든지 추가 삭제할 때 상당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동일한 정보는 한 곳에만 저장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중복 정보 제거라고 했는데, 이런 중복 정보 제거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교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6가지 이상의 전교형이 나눠져 있는데, 보통 3전교형까지, 1전교형은 가급적이면 많이 쪼개라는 거죠. 컬럼 정보를, 테이블을 쪼개든지. 2전교형은 기본 키와 나머지 컬럼 간의 의존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거고, 3전교형의 경우에는 컬럼끼리도 의존 정보가 있으면 안 된다 이거죠. 자, 그런 것들을 가지는 정규형 제약 조건을 보도록 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에 대해서 이제 봤는데요. 이 값은 이제 요약을 하면 이 내용이죠. 외리키 값이 널이든지 아니면 널 값이 아니고 어떤 값이 있으면 찾아가 보면 반드시 그 레코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레코드들이 존재해야 되는 상황, 제약 조건들이 참조 무결성 정보다. 그래서 이 제약 조건을 넣기 위해서 들어가 있으면 추가나 삭제할 때 제약 조건들이 이제 선후 관계가 명시된다. 보통 실습할 때 이제 제가 많이 드는 예제가, 보통 제가 대학교나 대학원에서 수업을 하면 출석부를 쓰죠. 그럼 출석부를 이름을 부르다가 나중에 이제 성적을 주려고 들어가면, 시스템에 들어가면 출석부에 있는 학생이 안 나오죠. 왜 그렇습니까? 다운 시킨 거죠. 드랍을 시킨 거죠. 근데 드랍 시키면 원래 DB 용어를 쓰면 저한테, 교수님한테 와서 제가 드랍하니 출석부를 지워주세요 해서 승인을 받고 나서 가서 드랍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경우는 잘 없죠. 자, 그러니까 이제 주로 보면 실생활에서는 이런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이 많이 이제 떨어지는 거죠. 제 전화번호가 번호가 수정이 되는데 예전 전화번호가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럼 그 정보 전화를 하면 제가 안 받겠죠. 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참조 무결성 정보들이 이제 깨졌다고 판단하는 거고, DB에서는 이런 제약 조건을 굉장히 엄밀하게 다루고 있습니다.